자, 어제였습니다. 이 광주에서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배회하던 한 남성을 경찰이 진압을 했는데, 자, 먼저 당시 현장 영상 보시면서 이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건 광주광역시의 한 골목인데요. 흰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걸어가는데 팔을 흔들고 있고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진압봉으로 이렇게 흉기를 떨어뜨리려고 지금 제지를 하고 있죠. 네, 저렇게 진압봉을 휘둘러서 흉기를 먼저 떨어뜨렸고요. 그리고 다른 경찰이 와서 떨어진 흉기를 재빨리 집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테이저건을 쏴서 이 남성을 완전히 제압을 했는데요. 체포된 남성은 20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었습니다. 자, 이 영상 이제 KBC 광주 방송에서 이제 제공을 해주셨는데, 자, 심지어 저 체포 장소가 말이죠, 어린이집 근처였습니다. 어린이집 근처. 그러니까 심지어 이 도로 바닥에도 보면은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들이 진짜 많이 다니는 공간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아마 시민들이나 경찰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곳이고요. 그러다 보니 경찰에서는 코드 제로를 발동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강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응 단계의 최고의 대응 단계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 남성을 보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 남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좀 귀가를 늦추기도 하고, 지금 가서 칼 버려라고 5번 경고를 했는데 이 고질했는데도 별로 안 버리니까 그 장봉으로 때려가지고 손에 떨어뜨리고요. 지금 보니까 말이죠, 박 변호사님. 오른손에 칼을 들고 휙 휘둘고 있어요. 휘 저으면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칼 소지하는 모습도 좀 이상하고요. 좀 저렇게 흉기. 뒤로 흉기를 들고 있죠. 그 모습도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제 흉기를 갖고 하니까 그 테이저건으로 쏴서 이제 쓰러지고, 그때부터 수갑을 채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왜 저 백주대낮에 저런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겁니까? 아니 뭐 이 얘기는 진짜 이럴 수가 있나. 이 사람이 지금 저거 부엌칼이래요. 근데 여자친구가 근처에 사는데 그 여자친구한테 오리고기를 손질해 주기 위해서 부엌칼이 가지고 가는데, 그럴 수가 있나요? 뭐 있다고 치면 막 진짜 몇만 분의 1의 가능성인 것 같은데, 게다가 또 하필이면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데요. 그러니까 서라, 뭐 꼼짝 마라, 뭐 이런 게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던 거예요. 와, 진짜라면은 사실 굉장히 좀 불쌍한 상황이고, 거짓말이라면 글쎄요, 좀 괘씸하고 그렇습니다. 자, 방금 그 외국인이고 우리말을 못 알아들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하나, 베스트 댓글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한국말 못 알아들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제복을 입은 경찰이 와서, 폴리스는 알 거 아닙니까, 승 의원님? 네네. 경찰이 와서 뭔가 이렇게 3단봉을 들고 경고를 하면 그건 만국 공통화 아닌가요? 뭐 지금 상황에서 그 경찰관이 분명히 이렇게 장봉을 들고 있을 때 그 뉘앙스는 분명히 들고 있는 칼이라는 게, 그게 노상에서 들고 있는 건, 저 흉기라는 걸 노상에서 들고 있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이었잖아요. 그리고 저 바깥에서부터 분명히 5번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저 순간에 어떤 특정한 행동을 했는데 계속 전화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경찰차들이 도루기 시작하고, 그 순간에 이제 어느 정도 저 사람의 행위를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보는 환경에 따라서 저 뒤에 이제 제압하는 게 칼을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제압하면서 경찰관의 행동에 대해서 다소간에 좀 이렇게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외국에 살 때 적어도 그 정도 말은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또 도움도 되고 우리도 그들을 포용하고 품어야 되지만, 최소한의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도는 분명히 알아들어야 되고, 앵커의 말씀같이 저 순간에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은 전화를 받을 때는 아니었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자기가 그 행동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까 뭐 국민들 많이 보시지만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전화 받으면서 오리고기를 손질하기 위해서 집에서 쓰는 큰 흉기를 들고 간다. 좀 저도 그 부분은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과잉 진압 때 적절 조치였다. 자, 지금 이 두 가지 주장이
맞서고 있고 또 채팅창에서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 역시 갑론을박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기자, 그런 또 문제 제기가 나왔네요. 과잉이다. 네,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좀 의견이 갈렸는데요.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미 이 남성이 흉기를 떨어뜨렸는데 3단봉으로 어깨를 때리고 테이저건으로 쏜 다음에 발로 상반신까지 누르는 모습은 좀 과잉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런데 경찰은 체포 매뉴얼대로 했다는 입장입니다. 이 남성이 다른 흉기를 꺼낼 가능성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제압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 원생들이 하교할 시간이어서 상당히 위급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테이저건을 발사한 것, 그걸 가지고도 또 일부 이제 과잉이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선 그 부분도 좀 따지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테이저 지금 일단 저 영상을 쭉 보면 분명히 저 장봉을 들고 있을 때 흉기를 떨어뜨리고 뒤에 있는 저 경찰관이 그걸 줍고 난 다음에 이제 과잉 진압이 되었던 부분인데, 사실 저는 경찰관이 그 현장에서, 저희는 저 영상을 보고 있지만 현장에서 저 외국인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만약에 경찰관이면 저 흉기 말고 다른 흉기가 없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아이들이 하교하는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응대가 필요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저 외국인의 진술도 필요하지만 경찰의 진술을 잘 듣고 이 순간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경찰의 입장도 나왔습니까? 자, CCTV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지금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봐서 알겠지만 칼을 막 흔들고 있고 이 모습에서 뭔가 조치를 취했던 거, 이것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봤던 거,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본 건데 그 이상의 부분, 특히 발로 찍어 내리는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완전한 제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경찰 역시 그렇게 하는 것은 과잉 진압이 아니냐. 근데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 아마 연관이 될 겁니다. 인천에 있었던 예. 그 경찰들이 아하.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층간소음. 그렇죠. 층간소음 때문에 결국은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그때는 사실은 너무 진압을 안 한다라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작동했던 게 아닌가. 어쨌든 간에 우리 성진 의원도 말씀을 좀 하셨지만 그 흉기를 떨어뜨린 그 이후에는 사실은 더 이상 할 이유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조금 과하게 했던 부분은 경찰 역시 미흡한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 역시도 네,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도 냈고요. 예. 자, 승 의원님,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영상으로 그냥 2차원적으로 보면서 뭐 판단을 하는 거지만 실제 내 눈앞에서 흉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댓글에 어떤 상당수의 어떤 얘기도 이겁니다. 아니, 다치면 어떻게, 경찰이 다치면 어떡하냐고, 그걸. 예. 그러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인 걸 못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뭐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물론 그 현장에 있는 경찰은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고 난 다음에 뒤에 있는 저희 패널이 그냥 말하기 편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제가 조금만 드리면, 저렇게 다리로 진압할 게 아니라 이미 두 사람이 왔으면 이미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뒤에서 딱 잡아가지고 팔을 잡고 수갑을 채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사실 제가 조금 그 영상을 보면서 분명히 이제 칼을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이 외국인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좀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그 공권력에 약간 복종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저 영상을 조금 더 제대로 분석해서 이런 어떤 상황을 만들고,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길 다니면서 흉기 들고 있는 것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걸 보고 계시는 여러 다문화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저런 행동은 하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가 좀 같이 나누어 주시고, 예. 경찰의 입장에서도 좀 진압할 때도 조금 더 적극적인, 그냥 이렇게 우악스러운 진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공격을 제압할 수 있는 방향에서 좀 이렇게 마지막 수갑을 채웠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럼 네. 이 남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은 뭐 자체가 무슨 누구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지만 소란행위,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하고요. 비자가 만료가 됐는데
한국을 떠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지금 적용될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지금 우리 네. 가족 여러분들 정말 뜨겁게 지금 찬반 논쟁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의견이 많이 갈리는데요. 영금최님 같은 경우에는 칼을 가방에 넣고 갖다 줘야지 흔들면서 가는 게 정상이냐라고 말씀하셨고, 황인지님은 그러다 경찰이 다치면 어떡할 거냐. 지금 과잉인 게 오히려 나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반면에 그래도 발로 찍어내리는 건 너무 심하다 이런 의견도 많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